뭐 삶의 버릇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옮기는 데에 장소를 옮기는 데에 드는 시간보다는 그 메인 이벤트 시간이 훨씬 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소신이다. 가령 1시간 반 걸려서 오는데 1시간짜리 이로 끝난다 이러면 스스로 좀 약간 좀 어색하죠. 그래서 좀 긴 시간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건 나중에 판단을 해주시고 일단은 난 3시간을 잡고 있던데 그리고 이따 헤어지기 전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따 뭐 뒷자리는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일단 전화와 이메일 정도는 모아서 일람표를 만들어서 돌려주길 바랍니다. 내 것도 포함해갖고 그때 블로그에서나 뭐 페이스북에서나 페이스북까지는 안 하는 그 안내됐던 게 아마 이것일 텐데 근데 그걸 이제 한 기사에서 내가 좀 게을러갖고 전체 요약 버전을 내가 만들어서 보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기사에서 옛날에는 책을 보고 그걸로 10개 강좌 주제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뭐 실제로 진행될까 하고는 아무것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내가 급하게 만들어 온 한 장짜리 요게 그걸로 좀 더 가까울 겁니다. 요거 내가 만들어 온 건데 요거를 블로그 이건 다른 홈페이지 이건 더 앞으로 홍보물로는 계속 걸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 한 장짜리를 요 2장짜리처럼 각 주제별로 뭐 한 서너 줄이라도 내가 보태가지고 다시 새 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참자들, 뉴커머들이 몇 명이라도 더 생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원이 한 장짜리 이것도 또 안 가진 사람도 있긴 있겠네. 이걸 내가 오면서 가져왔으니까. 보고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10몇 장짜리 요거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다 이 10주 전체에 걸친 것들인데요. 가장 짧게 한 것이고 이건 콘텐츠에 해당하는 내가 이야기할 내용들 그것들의 뭐 주된 명제들이 여기 담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 뭐 논문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바로 이제 그런 뭐 사실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 홍보물하고는 달리 이게 그리 좀 사실 매끄럽게 읽히지는 잘 않을 겁니다. 압축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한 페이지 갖고 1시간씩 강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읽으면 더 참고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페이지짜리 맨 앞에 몇 8줄이네. 아까 내가 오기 한 30분 전에 한 2시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이걸 다시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시간 남짓 걸린 게 요겁니다. 뭐 연구자이고 또 교육자이고 뭐 이렇게 살아오긴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운동가이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기도 합니다. 운동에서 뭐 운동이라는 건 무대기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모든 운동은 정치성입니다. 그건 정치성이 배제되는 운동 있다면 운동이 아니거나 운동 주체들이 사기를 칩니다. 하여간 나는 문화라는 영역에서 이 시대 정신인 민주, 또 미래 정신인 화평, 또 그리고 어떤 시대와 구분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을 엮어서 운동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중복도 있고 그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 하여간 미래 세상을 읽어가는 거 그건 당연히 오늘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기본적으로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에 관한 뚜렷한 긍정적인 믿음이 없이는 미래를 이룰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낙관인데, 낙관이라는 건 삶을 지속시키는 사실 기본적인 요청입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임페라티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페라티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근거를 댈 필요가 없이 그냥 무조건 긍정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임페라티브입니다. 뭐 번역하면 무슨 절대 명령이니 무슨 뭐 이런 비슷한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논거를 댈 필요가 없이 삶에서 삶을 바탕 짓는,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누구나가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근데 그 번역하면 뭐 요청이라는 게 오히려 가깝습니다. 절대 명령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낙관입니다. 낙관 없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맥락에 관해서 약간 뭐랄까 멋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비극에서 자기 만족을 갖거나 비극의 색을 칠함으로 해서 자기 삶을 지속시키는 근거를 삼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실 일종의 낙관이 들어있는 겁니다. 가령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 그건 그 자체는 바로 그 비슷한 자기 모습을 갖고 있는 건데요. 어떤 것에 관해서도 삶을 지탱하거나 진리의 마음을, 명제들을 연결하는 그 여러 체계들에서 가장 중심이 되거나 가장 바탕이 되거나 맨 꼭대기 있거나 이런 건 없다. 뭐 절대 불변일 건 없다. 아니 이런 게 이제 상대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포괄, 통괄하는 상대주의라는 걸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없다 라는 말이 그 비슷한 다 자기 모습을 함축합니다. 진리는 없다라는 게 진리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장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자마자 그 자신이 진리임을 이미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 같은 거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삶을 지속하면서 비관한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생에 관해서 저울질하거나 이 자로재건하는 걸 잘 못하는 미숙한 상태의 정신의 소산이기도 하고, 그런 저것은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았다. 그런 상태의 미숙성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사춘기란 건 그거로 별개로 주제를 삼아서 얘기하는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단단위 또는 역사단위, 뭐 그냥 그 중간으로 보면 대충 민족이라고 하는 말로 모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요새 또 민족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기고 그게 족속까지 되어버렸는데, 사실 그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모색하고 그거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해내고 하는 모색의 자리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사춘기적 탐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나왔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퇴임할 때, 퇴임 강연을 몇 군데서 했습니다. 거기서 맨 마지막 대충 그런 걸 방식으로 했어요. 인생에서, 요새 20대, 이건 애들입니다. 30대도 대충 애들인데, 혼자 서지 못하니까. 내용을 보면, 뭐, 우리는 6, 7살 때 집 보고, 뭐, 치킨 이노를까지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 자식들조차도 40 넘은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제대로 자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만큼 지금 매우 어려졌는데, 근데 걔들은 대충 뭐 사춘기 지난 걸로는 해석을 하는데, 3월 몇십 년을 봤으니까. 근데 30년, 40년 지나서도 사춘기를 제대로 겪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살면서 만들어가야 할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사실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곰보이가 살아가는 거고, 참새가 짹짹거리는 거,
그거와 별로 다름이 없는 삶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것이 승리와 지배와 향락,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것 말고는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매우 많은 시대입니다. 그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스스로를 돌아봐서.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춘기를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긍정적으로 색칠해낼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을 때 그 삶이 진짜 삶이죠. 그런 점에서 사춘기적 고뇌를 억지로라도 끌어들여라 라는 것을 난 대체로 아주 고별 강연 시리즈에서는 장치가 됐어요. 그런 말로 끝냈습니다. 하여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나 또는 우리의 자신감, 그것이 미래를 개척하는 가장 큰 힘인데, 그것이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개별적으로는 물론 자기 자신을 정리해내는 사춘기적 고뇌의 산물로서의 어떤 중심 가치 같은 게 써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쩌면 공유하거나 동의하거나 뭐 소통하거나 하는 어떤 뭔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덩어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라는 게, 난 뭐 중국이라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글자가요, 이거 지상문자입니다. 또는 가족, 그러니까 추상 상형 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지사라는 건 추상 상형입니다. 이거 혼자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 기대으로 해서만 둘이가 다 설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압축적으로 대표하는 몇 사람이 있죠, 역사상. 나이 순으로 보면 공자가 가장 먼저고, 그리고 아마 내수, 조금 약하긴 하지만 내수, 그게 그대로 길 수가 있죠. 그리고 마르크스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이 말을 한 사람은 사실 많긴 합니다. 하여간 다른 족속의 말보다가 우리말 사람이나 중국 글자 이 인이나 얘는 여러 가지가 사실 들어있어요. 사람이란 그건 훨씬 더 넓게 또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래서 살아가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이 생태계의 변환, 전환, 전개 발전에서 어쨌건 현재로 봐서는 어쨌건 앞으로 모르지만 대충 최후의 산물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살림, 살다, 이게 다 사실 같은 길이에요. 그건 우리말은 유럽에서는 그런 게 좀 적지만 라틴계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앵글로색슨계에는 이런 그 말의 생산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제너레이션, 자기 자신을 생성해내는 힘, 또는 이 현실 세계와 이 소리와 언어의 의미 체계가 서로 소통하는 경향, 그런 것이 사실 앵글로색슨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말에 그게 아주 풍부하고, 그 점은 사실 독일어나 이탈리아나 이런 쪽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영어보다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가 낫겠지만 이들도 우리말만큼은 따라오지 못하죠. 하여간 그래서 그 가치들이 공유되고 소통되고 서로 공유하고 격려하고 붙들고 하는 것이 이제 삶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보다 이제 풍부해지고, 보다 뭐 맑아지고, 밝아지고, 보다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것이 이제 역사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가령 턴비식의 표현을 워낙 웃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채호도 비슷한 이야기를 그보다 먼저 했지만 턴비보다. 신처는 그래도 비교적 고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나와 나 아닌 것들 사이에 싸움의 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가면 정치학자 중에 독일의 칼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이론가 그 과학으로서의 정치학보다는 이론, 사상으로서의 정치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의 핵심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삶이란 나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나의 것이라는 데서 성립을 한다. 대충 이런 이야기고 남의 것을 베껴오거나 남의 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되풀이하는 건 진정한 삶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역사를 사회 단위로만 성립하는 적어도 몇백 년, 몇천 년을 상정했을 때만 의미를 갖는 것이 역사인데 그것이 challenge and response라고 유명한 말을 했고 그게 아주 금과옥조처럼 막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개인으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이라는 건 사실 도전은 자연과 상황에서 오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이라는 점에서 challenge and response입니다. 챌린지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의 것. 주체가 아니라 객체, 환경이라는 뜻인데 그 점에서 물론 의미가 있죠. 생태계에서 그 헤쳐나온 것 중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임을 최대한 발현해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인데 그러나 그건 진정한 가치는 아닙니다. 인간 사회로 왔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한다 하는 건 내가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물론 내 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의 걸 갖고 있는 걸 그냥 공유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기 것이. 저는 건 자기 스스로의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으로 돌아가면 다시 관계라고 하는 데에서 사람과의 관계 요새 교육이나 뭐 정치 과정이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헤쳐서 짓눌러버리기 위해서 있는 대상들입니다. 나의 삶이 보다 우월해지고 가치 있는 것, 훌륭한 것, 서로 되기 위해서 동원되는 도구들, 수단들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건 사실 진정한 가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계의 긍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대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착취와 소유의 그 표적, 대상 일 뿐이다. 그러니까 승리와 지배, 소유 이 외의 그건 자연적인 겁니다.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동물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강아지, 망아지, 곰새끼만 봐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또 따로 할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아니, 다른 단어에 잡혀야겠지만. 그러니까 곰이나 강아지, 고양이조차도 단순한 승리, 지배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런 정도로 지저분한 저급한 삶을 지금 우리 세대는 상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 무리의 가령 민족 정로 단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저는 사실 곤란하죠. 그런 점에서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좋지 않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똑같은 자가 그 사람이 1950년대인가 일본을 방문할 때 옆에서 그 이방 가면 그 옆에 나라 조선도 좀 가지. 그때는 한국인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단박에 거부했어요. 한 왕조가 500년, 400년, 700년, 1000년 그 사람 500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족속, 그렇게 역동성 없는 역사 없는 족속을 볼 가치가 내게 없다 해서 아니다. 여기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이 꼭 나쁜 거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아까 내가 중간에 해설한 식으로 보자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한국 방문을 거부했다는 그 발언에서 보면은 토인배 정신은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라 라고 나는 믿습니다. 왕조가 500년 지속됐다. 우리 한 7강 정도 되면 그 좀 길게 이야기해야겠지만 고려와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나라보다 가장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400년, 500년, 475년, 뭐 500, 몇 년인가 17년인가 하여튼 이렇게 지속이 됐어요. 그 지속은 오히려 그 국가의 문명성,
어떤 체제의 효율성, 공동체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의 화평성, 이런 것이 긍정적인 면이 강함을 드러내는 지표이지, 역동성이 모자라는 미개하거나 허약한 족속임을 드러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토인비 같은 사관으로는 역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자신감이 미래를 개척하는 힘인데, 이 자신감이 그냥 나올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제를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것이 되는데, 그 어제가 아름다운 것일 때, 더 힘 있는 것일 때, 더 좋은 것일 때 훨씬 더 오늘의 힘이 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그 자부심, 긍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가령 이제 지금 영국, 일본, 중국 이런 애들은 거기서 거짓의 바탕을 긍지와 자부심을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묘하게도 그 반대 현상이 아주 여러 가지 점에서 반대 현상이 길게 보면 몇 천 년, 짧게 보면 몇 십 년 합축적으로 확전하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과 집권 당에서부터 이게 시작되고 그거에 바탕이 되기도 하고 후원 지원 세력이 되기도 하는 이름으로 이제 뉴라이트라고 하지만 실은 올드 라이트보다 훨씬 악랄합니다. 신보수주의는 구보수주의보다 훨씬 지저분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오리지널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주축을 이루게 되지만, 지금 물론 그 중에 아르바이트생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긍정성을, 또 우리 지금 국민의 자발적인 민주성, 주체성, 능동성, 이런 거를 매우 강하게 부정하는, 대체로 아마 한 1,000억 단위의 이 펀드를 가지고, 펀드가 아니지만 이 소비 재원을 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을 키우는 세력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럼 뭐 입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것들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능력을 짓밟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지금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으면 없는 거를 역사에서 막 만들어내고 우리가 최고다, 뭐 해가 지는 거 대영 제국에서 반장, 일본만큼 이렇게 독자적인 창의적인 역사를 가진 이런 족속을 반장, 뭐 이렇게 다민족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훌륭하게 지배한 것이 중국 말고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 사람들 소설을 쓰는데, 그렇게 지금 그 거대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초작해서 자신들의 긍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것을 미래에도 행사할 지배력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은 뭐 다수가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소수이나 현실적으로 힘이 훨씬 더 큰 그런 지배 집단들이 이제 그 반대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의 거기는 다리가 또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한 주가 될까, 뭐 중국의 한 성으로 편입할까, 뭐 일본의 한 지역 단위 도 정도로 클까, 이런 식으로 열심히 나를 없애고 우리를 없애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매우 강한 위기에 있죠. 그래서 사실 낙관을 가져야 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긍정적이고 밝고 매우 힘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도 사실 꽤 긍정적인 게 많고, 이게 세계 최고의 어쩌고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영국, 일본, 중국, 미국 같은 것에 비했을 때 그거에 뒤떨어지지 않는 차산이 우리의 역사 문화에는 있는 겁니다. 그의 진실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부정해버리려고 하는 기운이 워낙 크다. 그 점이 지금 우리 시대를 위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에 바탕한 온당한 긍지, 온당한 자부심,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사실 중국 애들 같으면 아주 못난 족속은 아니지만 지금 한 몇십조 원 정도까지 지금 들었을 텐데, 한 지금 몇십조 원 좀 넘을 겁니다. 한 100조 원까지 갔을 텐데, 서남 서북 공정은 동북보다 훨씬 잔인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문화 공정을 통해서 결국 이 세계 제1국 최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애를 쓰고 있죠. 그거를 부정적인 면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걔들이 거짓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가진 것만큼은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과거를,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족속으로서 후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 임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점에서 요새 인터넷 세대의 게으름 같은 건 사실 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박사고 뭐고 요새 잘 필요 없잖아요. 뭐 하나 툭 치면, 키워드 하나 치면 그냥 우르르 쫙, 그냥 수천 페이지가 쫙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그것이 물론 지식인 건 틀림없죠. 근데 그 지식이 무슨 어떤 힘을 갖는가, 생명력을 갖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가령 요새 인문학하고 한쪽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강좌도 보면 거기 매우 재밌는 성실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최재천이라든지, 이런 김대식인가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인문학 역사하는 쪽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실한 인문학 전파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체로 반은 넘는 숫자가 날라리라고 합니다. 그게 학원 강사 스타일로 텔레비 강연을 하는데, 물론 듣기 일단 편하고 재밌고 시간 잘 가고 뭐 이러니까 좋죠. 근데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 그건 사실은 헛거라고 봐야 됩니다. 고전 강도, 인문학 강좌 이런 것 중에나 그런 거 꽤 많이 봅니다. 사실은 잘 안 봅니다. 어쩌다 보는 거 보다 보면 다른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야기는 바로 지금 최근에 몇 문장은 왜 이야기했냐, 그런 식으로 떠드는 거에 보완 활동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공통점이 있겠지만, 바로 이러한 자기 한 자발성, 그리고 시간 죽이기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찾아 나서는 적극성, 열성, 성실성 이런 걸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적 향유란 자기 노력을 투자를 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거 그냥 남이 주는 거 먹여준다, 또 날름날름 받아서 듣고 기분 좋게 시간 보냈다는 걸로 얻어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망, 기쁨, 회의, 또는 어떤 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전적인 부정,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큰 고뇌를 겪고 나서 자기 것으로 되어 오는 것이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강아지 망아지와는 좀 다른 삶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만큼 그것이 집단으로 되면, 사회로 내려가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재밌는 강연을 바라는 것,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학원 강사류의 재밌는 강의를 원하는 것은 꼭 온당한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 나의 아주 자기 방어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는데, 나도 그렇게 재밌는 강의를 잘 못합니다.
그 재미있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것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에 대해서 덜 부끄럽게,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본 그 역사와 전통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러한 탐색, 노력으로 이런 자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겁니다. 그거를 강원 취지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거긴 뭐라고 돼 있더라? 저기 그쪽 홈페이지에 뭐 이런 10개의 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여기 프린트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네.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내가 밴드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는 뭐 10개의 어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 아니 그게 10개의 뭐 10강 아니요 그 전체 제목 이렇게 그 뭐 저기 붙어 있던데 한국 사상사를 이루는 10개의 아니야 네네 뭐가 하여튼 있었는데 뭐 물론 그것도 뭐 전체를 표현하는 데서 물도 당연히 나오면 너무 거창하게 되어 있고 이걸 내가 지금 줄기와 봉우리들이라고 한 것은 그냥 토론 헤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상사를 전체를 망라하는 체계적인 해설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줄기라고 하는 건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랜덤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대충 어떤 것인지는 확인하는 이야기 시리즈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봉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 전체를 뭐 다 압축한 것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쑥불쑥 소수 몇 개가 있다는 거죠. 개인이 됐건 집단이 됐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체에 관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에 관한 게 물론 따로 있는 것도 어차피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체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냄새, 뭐 맛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탐구해 나가면 결국 그려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한국 사상사 전체를 커버하는 강의가 제대로 물론 못합니다. 그럼 19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다 한꺼번에 밝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깊이 있게라든지 더 넓게라든지 더 체계적으로라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도다 이런 정도이죠. 근데 그걸 그렇다고 점점으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전체 자체를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일정한 어떤 토막내기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유컨대 일정한 선분으로 2차원 도형을 만들어서 그 2차원 양이 즉 면적이 가장 크게 되는 게 뭡니까? 물론 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정한 선분으로 사각형을 만들 때 그 넓이가 가장 큰 것? 그건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이 사각형이라고 한정 짓지 않고 그냥 일정한 선분으로 2차원 양을 가장 크게 하는 것 하면 그게 답은 뭐죠? 대충 그 같은 성분으로 만드는 그 파이 R 자성하고 R 자성하고 이렇게 한 구분돼야죠. 그러니까 아마 2.2배 정도 되구나. 한 사각형보다 거의 좀 넓습니다. 그런 거 뭐 비슷한 건데 그게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 갖다 붙여서 해석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를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각게 하나하나 봐가지고 어느 천년에 전체에 도달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적절한 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구체성과 전체로 연결될 추상성 그것이 일정하게 배합돼야죠. 그래서 뭐 당론이 있는 것이고 장철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이죠. 거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이야기 바탕이 깔려있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책이나 또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여러 이야기들에서 잘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해서 그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하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기나 봉우리들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중에 엉터리가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난 30년간 그 이야기 많이 해왔는데 지금 남한 땅에서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우리 역사책은 98%는 쓰레기입니다. 다 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건 아까 내가 그 토인비를 좀 이상한 놈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전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게 들어있습니다. 다만 조선의 역사를 폄하한 그 태도가 우습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 핵심이 뭐냐, 신채호가 그보다 훨씬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서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신채호의 나는 물론 우리입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또 3시간 차이거든요. 아니 나와 우리와 이것이 이렇게 중층적으로 복합적으로 엉겨서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그 사회라는 것이 시간축을 통해 갖고 계속 쌓일 때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조그만 거지만 이 피타고라스나 유클리드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수학의 가장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 위치는 일수나 다른 양이 없는 것.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죠. 선, 길이는 일수나 넓이가 없는 것. 면적, 넓이는 일수나 3차원 양은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럼 양이 없다. 양이 없는 놈 위치가 어떻게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물리세계에서. 근데 그럼 양이 없으면 쌓일 수가 없잖아요. 아, 중국 애 중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건 있죠. 공선론이라고. 일단 셋인데 무후 불가 적이야. 적이야 조금 조금 길지만 이런 문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많이 해왔어요. 그 똘똘한 풍우랑 같은 사람도 풍우라는 용어는 제대로 해석합니다. 유럽 애들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건 매우 간단한 겁니다. 그냥 7살짜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께가 없는, 그러니까 높이가 없는. 우리 보통 높이라고 하는데 서양 애들은 그걸 또 뎁스라고 합니다. 깊이. 아니, 서로 쪽의 양을 걔네들은 뎁스라고 하고 우리는 보통 하이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두께가 없는, 높이나 깊이가 없는 것은 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곧 이거 양이, 그러니까 이 세로축으로 봤을 때 양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로축으로 0인데 말하자면 0이다. 0인데 그 크기가 천이다. 그래서 0이면 어떻게 천리가 됩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왜 간단합니다. 넓이에서는 천리고 말리고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이건 좀 찌그러진 면적이건 어쨌든 이거 2차원 양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펴면 이런저런 찢어발기를 해갖고 이제 양을 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령 20평방센치다. 요거는 1평방미터다. 이런 식의 양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넓어지면 서울 같으면 가령 한 1000 정도 되나? 제주도 같으면 182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 식의 양이 있다고. 그러니까 2차원에서 그 많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인데 다만 3차원으로 보면 그 양이 0이다 라고 혜신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그냥 우화적으로 일깨워주려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가장한 우주의 비밀을 푸는 것이냐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헛것입니다. 내가 근데 이야기를 아마 어디서 기록하게 됐지? 피타고라스하고 그렇죠. 근데 피타고라스나 유클리드가 자기 제시만큼의 안목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시기의 데피니션으로는 이 점과 선이라는 게 사실 매우 비현실적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간단한 게 양이 0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일단은 그 시비와 무관하게 이 점을 운동시키면 1차원 양이 생겨납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죠. 이걸 다시 이 선을 운동을 시키면 계속 전진시키는 만큼의 2차원 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2차원 일단 평면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거 울퉁불퉁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평평한 면이 있다고 할 때 그걸 계속 운동시키면 체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체적이 생겨난 거 이걸 다시 굴리면 이건 이제 다시 지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거지만, 그럼 4차원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원 세계를 상상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바탕에 깔려야만 합니다. 3차원 세계를 계속 운동을 시킬 때 그게 4차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한 걸로 보이지만 데카르트나 유클리드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보면 헛소리 한 것들이 꽤 많아요. 데카르트는 그건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카르트는 사실 사기꾼입니다. 매우 비겁한 놈입니다. 근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선구였던 유클리드 같은 사람들은 진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거나 적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양이 0인 것이 존재한다. 그게 어떻게 성립합니까? 하여간 일단 거기서 끝냅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하면 재밌는 게 많이 더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자, 그럼 우선 약간 또다시 조금, 원래 약간 시점을 앞으로 가는 걸로 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연산을 가져온 책이 하나 있긴 한데, 이제 금년 내년에 나올 책이 몇 권 있을 겁니다. 일단 그 제목은 한국 사상사 산책이 될 겁니다. 산책. 그리고 요거는 이 제목이 될지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 강좌 10개가 쌓이면 거기서 나오는 대화 소통의 자구까지 포함해서 책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 이런저런 것들이 나한테는 그냥 얽혀 있는 건데, 사람 의식 속에 있는 건 아직 다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정리 상태라고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그게 한두 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언어의 문제라든지, 또 내 중심 화두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압축적으로 말하자면 민족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사상상이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겠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한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나 작업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 지금 산책이라는 말이 주제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이에요.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그리고 사상,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10번을 채우는 것도 괜찮긴 할 겁니다. 그럼 좀 재미가 더 없어지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일단 산책이라고 하는 건 잠깐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산책이라고 하는 거는, 뚜렷한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디 간다고 하더라도
저 산에 올라간다. 목적지 갈 수는 있지만 갔다 온다라고 해도 그게 어디를 어떤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확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떤 지점을 하나하나 밟아가겠다가 아니고 그냥 발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얼마나 머물겠다는 것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야가 무계획적이다. 되는 대로 되어 가는 대로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봐야죠. 내 이야기는 대체로 사실 그런 편입니다만 그러니까 산책식의 강의가 될 텐데 물론 사상 사화가 있으니까 어떤 또 줄기나 봉우리라는 뭐 아주 일정한 단위의 굵직한 설정된 목표 같은 건 있지만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가다가 보면 뭐 골목길 나오고 골목길 들어가다가 조그만 풀이나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보면 그 꽃잎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일어서서 가봐야지라고 다시 일어서서 골목길 가는 거고 골목길 나오면 다시 큰 길 나가고 그렇게 해서 가는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기억력에 원래 한계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나 지점이나 이런 거를 때로 까먹는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뭐 별로 탓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억력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20세기, 21세기 식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아, 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 바탕이 기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새 SF에 보면은 뭐 기억을 남의 기억을 쭉 저장해놨다가 뭐 풀어갖고 복제품도 만들고 또 병이 생기면 과거 거에 끄집어내갖고 거기다 몇 개 주사 배빵 놔서 새로운 놈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억의 덩어리만 다시 뇌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그놈 진짜보다 더 그놈다운 가짜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겠죠. 근데 그거는 역시 SF의 한계이고 사실 난 뭐 브레이브 뉴 월드를 떠들었었는 그 신과학주의를 난 그렇게 신동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20년 되면 하더라.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새롭게 금방 열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한 게 뭔지 듣고 내용을 까먹어버렸네. 컴퓨터가 뭐 지금 기껏 몇십 년 안에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핸드폰이 이게 나중에 우리를 잡아먹을 정도로 엄청난 그 자기 주체성 퍼스널리티 같은 것도 갖게 될 거고 뭐 이렇게 가는데 난 그렇게 잘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식이 들어온다. 그거는 역시 생명이나 유기체성이나 전처성이나 어떤 체계성 같은 거에 관한 그 기계적인 상상 때문에 그러려고 봅니다. 앵글로색슨족의 그 생명 보는 눈이 매우 얇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억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기억은 아무리 쌓여도 기억 수준에 머물 뿐입니다. 기억이 그 자체로 생명을 갖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군뱅이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걔들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가 들어갔던 구렁텅이에 다시 다른 동료 개체가 들어가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의 이 의식 내용으로요. 이거 또 다른 이야기인데 최재철 같은 사람이 아주 설명을 잘하겠지만 최재철도 걔도 그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건 들어가는 겁니다. 가령 내가 어디서 가령 원숭이가 바나나 아주 껍데기가 강력한 바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손으로 뜯어서 잘 안 뜯어진단 말이지. 그럼 가령 돌로 깬다든지 뭐 옆에 꼬챙이로 쑤신다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건 한 개체거든. 언제나 한 개체입니다. 집단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원숭이 한 마리가 아주 강한 맛있는 과일을 깨먹는 방식을 개발했다. 그럼 옆에 놈들이 금방 따라하겠죠. 근데 그것이 앵글로색슨족 같으면 그것들이 퍼져 간다 이렇게 볼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약적입니다. 개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그 집합 전체가 퍼지는 것은 비약입니다. 전파. 그 비약이 있을 수 없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파르메니데스 제논의 유명한
그것도 이야기하는 동안 시간 걸릴 거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에는 비약이 없다는 식의 그 말상으로 보면은 차곡차곡 개체에서 개체로 전달되지 않으면 스승과 학생이 따로 있지 않으면 다른 개체는 모른다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다. 한 개체가 개발한 거는 그 종족의 전체에 금방 퍼집니다. 그거는 DNA끼리의 상호소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한 개체가 만나서 대화 통하고 설명하고 해서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기체적인 것이지, 저쪽에도 생각해서 뭐 쪼개고 마지막에 남는 그 단위를 옛날에 무슨 분자, 원자, 무슨 쿼크 어쩌고 해도 아무리 쪼개도 최초의 단위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신념에 매달리는, 그 집념에 매달려서 지금도 물리학의 끝간대를, 최첨단을 밝히겠다고 애쓰는 놈도 있어요. 근데 그런 놈들은 원천적으로 멍청하다고 난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걸 전제로 하고 시작합니다. 최초의 단위를 10에 가령 마이너스 27 정도는 물질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게 최후의 단위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유기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야기 하나 있는 그래서 내가 메모를 보통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그렇지, 너무 압축해갖고 이게 녹음하듯이 뭐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건 질을 포함하는 것이죠. 순수 양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로 가면은 파르메데스 제논 같은 사람이고, 근대로 오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우주를, 세계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엄밀하게, 세계적으로 밝혀내는 적어도 중요한 단초를 열었다라고 믿었을 텐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 없는 그냥 공중 같은 걸 본 거예요. 공간 같은 것만 본 겁니다. 아주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전제하지 않고 존재는 성립하기가 사실 매우 힘듭니다. 근데 원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산책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제 왔다 갔다 하다가 봐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큰 길로 다시 이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기억에서 이야기 나왔죠. 그 기억은 사실은 식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하고 세균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비약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그 아주 저급한 단계의 생명도 비약을 통해서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에게 금방 공유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기억은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곳의 존재 아이덴티티는 성립하죠. 근데 기억은 기억 이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 휴머니티 또는 퍼스널리티 같은 거는 기억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비약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기보다는 그냥 비약적으로 한 차원이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질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가 천리라는 면적을 만드는 것처럼 3차원 세계가 굴러가다 보면 4차원 세계가 형성되는데,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제대로 의식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억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거를 무슨 힘 하려면은 그 무슨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구성력이라든지 구상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지 기억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억의 바탕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한 SF가 아무리 재밌게 만들어져도 그게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의 권위에 도전한다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을 가버렸지만 그 넓게 보면은 결국 하여튼 생명공학의 골짜기죠. 미국 서부. 그 뭐라고 하나
실리콘밸리. 거기서 무슨 새로운 종자, 새로운 종의 존재를 창출해낸다. 그래서 박모 씨 같은 사기꾼을 하고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창조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기입니다. 그 사실 그걸 의식적 죄를 범했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걔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것들이 상상력의 한계가 거기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실리콘밸리가 아무리 송아지와 망아지를 합친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거 창조 아닙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일정한 인간의 힘으로는 변경 조작해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구조로서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의 비밀을 아주 조금, 그 DNA의 연쇄고리 중에 그냥 한두 개 이렇게, 그건 사실, 그것도 그냥 트라이얼 앤드 에러라고 하는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있는 조합을 전체를 동원해갖고 컴퓨터를 보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밝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구조를. 근데 사실은 그 창의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우주를 관통하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 다 작동하고 있는 어떤 힘의 조그만 면을, 그 비밀을, 몰랐던 것이니까 비밀이죠. 그걸 밝혀내서 적용해서, 그래서 도마도 하나 만들고 땅콩 하나 큼지막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지 창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와 물질계와 생명계에 그 스스로 굴러가고 있는 힘과 구조, 그것에 살짝 자극을 줘가지고 삐뚤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창조입니까? 그러니까 창조란, 그런데 이름 붙여서는 안 되죠. 비겁하게도, 그러니까 종래에 말해온 과학의 한 요소를 슬쩍, 그러니까 원생명과 원존재에 원래부터 들어있는 그 힘, 그것을 그냥 약간 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동은 그 이후에 똑같습니다. 그 돌연 변이종이 그 세계를 다시 창출해낸다, 이건 아니야. 하여튼 기억이란, 그래서 그 아주 낮은 단계의 의식 작동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말하는 그거는 상상력인지 창의력인지까지 하여튼 갈 때, 그때 가령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수하다고 한다면, 우월한 면이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우월하다면 그 우월성을 발견해내는 길이다, 그렇게 봐야죠. 지금 이거는 내 말법의 변명으로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내 이야기가 왔다 갔다 꽃잎 보고 흙을 파헤쳐 보고 좀 가다가 큰 길로 나갈 거다. 그건 기억의 한계 때문이다, 원천적으로. 근데 기억은 별거 아니다 라고 내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